오늘은 메이저리그 팬들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는 선수 40살이라는 정말 나이에 타계를 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을 남겼던 로이 할라데이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라데이 선수 메이저리그 16년을 뛰었던 선수고요. 통산 416경기에 등판해서 203승 105패를 기록하면서 1세이브도 있습니다. 무려 2749와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통산 2117개의 삼진 선수생활 하면서 무려 67번의 완투를 했고 그중에 20번은 완봉 경기였습니다. 사이영상 2번, 8번의 올스타 그리고 다승왕도 2번 올랐습니다. 최다 이닝 투구를 4번이나 했었고요. 완투 1위를 무려 7번이나 했던 정말 완투 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현대야구에서 이 정도 완투 기록을 남긴 선수는 로이 할라데이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난 곳은 콜로라도 덴버입니다. 덴버 출생이고 그 주변에 아바다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할라데이에게 그때부터 비행수를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 할라데이의 정말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했는데 이 당시는 정말 본인이 투수, 포수, 내야 외야 가리지 않고 모든 포지션을 섭렵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4살을 기점으로 투수에 완전히 전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투수에만 전념을 하게 되니까 어린 나이입니다만 이때부터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할라데이 선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콜로라도 덴버 지역이 배출한 유명한 메이저리그 2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불같은 강속구 투수에 소개했던 구주 가시지 선수. 이 선수와 필라델피아와 휴스턴에서 마무리 투수를 역임했던 브래드 리지 선수를 가르쳤던 코치가 그 지역에 계세요. 버스 캠블이라는 분인데 지도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때 실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고교 졸업 후 1라운드 17번으로 지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98년도 9월 로스터가 확장되던 시절이죠. 그때 콜업이 되면서 2경기를 선발 등판하고 시즌을 마쳐요. 99년도에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8승 7패 3.92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인상적인 모습은 시즌 마지막 경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 등판을 해서 9회 2사까지 노히트를 기록하면서 토론토 구단 관계자들 그리고 토론토 팬들의 미래 에이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찬 2000년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할라데이 선수가 최악의 슬럼프에 빠져게 됩니다. 그 시즌 성적이 4승 7패인데요. 평균 자책점이 10.64예요. 이거는 한 시즌 내내 메이저리그에 머무르고 시즌 50이닝 이상 투구한 투수의 평균 자책점 가운데 가장 높았던 이 시점을 딱 보면서 할라데이의 미래가 완전히 불투명해진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2001년 그래서 이런 부진 때문에 마이너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할라데이는 그냥 정통파 오버핸드 투수였어요. 그래서 95마일의 빠른 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빠른데 흔히 얘기한 무브먼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정도 하이존을 공략하기 때문에 정말 타자들의 노림수에 엄청나게 약점을 노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라데이가 고민하다가 팔 각도를 여러분 아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투구폼일 겁니다. 3쿼터형으로 팔 각도를 낮추게 되죠. 낮추면서 구속은 그대로 하지만 공의 무브먼트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즌 중반 이렇게 마이너에서 투구폼을 바꾸고 성적을 회복하니까 당연히 콜업을 하게 되죠. 콜업하면서 마지막 시즌에 5승 3패 3.19의 성적을 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게 왔었죠. 나 유망주였었는데 최악의 시련까지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할라데이 선수가 저희가 존 스몰츠 편에서 소개해드렸었죠. 그 유명한 스포츠 심리학자 도프만 박사를 만나서 상담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팔의 각도를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이후 할라데이 선수는 탄탄대로를 걷게 돼요. 2002년도 19승 7패 2.93의 평균 자책점에 239와 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전체 이닝 1위를 던지는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 올스타에 뽑히게 되고요. 2003년에는 22승 7패 3.25의 평균 자책점과 지금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닝 소화력 266이닝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91년도 그 유명한 미네소타 트윈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의 월드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존 스몰츠 선수와 잭 모리스 선수가 연장까지 가는 혈투, 그 당시에 노장 투수였던 잭 모리스 선수가 연장까지
완봉을 했던 그 기록, 물론 포스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정기 시즌에 로이 할라데이가 그 모습을 재현해내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시즌에 결국은 올스타에 당연히 뽑히고 첫 번째 사이 영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2004년도에 어깨 부상이 생기면서 8승 8패 4.20으로 잠깐 주춤한 모습인데요. 2005년도에 다시 살아나면서 12승 4패 2.41 역시 올스타가 되고, 근데 이 시즌은 이게 정말 아쉬웠던 게 12승 4패 2.41의 성적이 정말 좋은 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맡은 시즌이 아니에요. 왜?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하다가 그 당시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런 타자였던 케빈 맨치 선수의 강한 타구에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로 시즌을 완벽하게 마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2006년도 3월 3년에 4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16승 5패 3.19의 성적을 올렸고요. 2007년도에도 16승 7패 3.71. 근데 이때도 좀 아쉬웠던 게 맹장수를 하면서 일정 기간을 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즌 5월 31일 본인 통산 100승을 거두게 되고요. 2008년도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로서 6년 연속 개막전 선발을 맡는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그 시즌에도 20승 11패 2.78 완투를 무려 9번에 246이닝을 소화해내면서 역시 최다 이닝 1위에 올라가죠. 이 당시도 거의 사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그 시즌에 클리프 리 선수가 워낙 뛰어난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사이 영상 투표에서는 클리프 리에게 밀리면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사상 4번째로 2번의 한 시즌 200탈삼진과 40개 이하의 볼넷, 한마디로 뛰어난 탈삼진 능력에 핀포인트 컨트롤까지 갖춘 선수라는 게 이 기록으로 확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2009년도에 팀 기록입니다. 7년 연속 개막전 선발을 맡게 되면서 그 시즌도 17승 10패에 2.79의 아주 준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요. 결국 팀에서는 조금 이 선수의 높아지는 몸값이라든가 이런 거 의식을 하면서 그해 12월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토론토가 이 할라데이 선수를 보내면서 받은 선수들이 지금도 애틀란타에서 뛰고 있죠. 트래비스 다노 선수, 최고의 유망주였던 카일 드라베키, 그리고 지금도 뛰고 있는 마이크 테일러, 이런 선수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하자마자 3년에 6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은 첫 번째 시즌 2010년 21승 10패 2.44의 9번의 완투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완투 1위, 그러면서 양대 리그에서 다사 영상을 차지한 5번째 투수가 돼요. 그 앞선 투수 4명은 페드로 마르티네즈, 로저 클레멘스, 랜디 존슨, 게일로드 페리와 같은 다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들어간 최고의 투수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이때 디비전 시리즈에서 신시내티 레즈를 상대로 볼넷 하나만 내주고 노히트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포스트 시즌의 이런 노히트 기록은 1956년도 양키스에서 퍼펙트 경기를 만든 돈 라센 이후에 최초라고 하죠. 자, 이때도 또 하나 이제 명승부가 연출되는 게 챔피언십 시리즈 상대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였어요. 그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에이스는 그 유명한 팀 린스컴, 두 선수가 1차전 5차전의 선발로 맞대결을 펼쳤는데 1승 1패로 두 선수가 1승씩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시즌에도 219개의 삼진 30개밖에 볼넷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고의 투수님을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고요. 5월에는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퍼펙트 경기까지 펼치게 돼요. 이때 지금도 유일한 기록이죠. 한 시즌에 물론 포스트 시즌 포함입니다만은 노히트 경기와 퍼펙트 경기를 동시에 이뤄낸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퍼펙트 경기를 해내니까 로이 할라데이 선수가 동료 선수, 코칭 스태프, 트레이너, 이렇게 클럽하우스에 일하는 사람 무려 60명에게 명품 시계죠. 봄앤 메시어라는 시계가 있는데 60개를 다 나눠줬대요. 그 시계 뒷면에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새겨놓고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 해냈다, 고맙다 로이 할라데이. 정말 이 선수의 따뜻한 성품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1년도 필라델피아가 그때 강팀이었었잖아요. 그때 팀에서 만들어진 4명의 선발 투수, 할라데이를 필두로 클리프 리, 로이 오스왈트, 콜 해머스와 함께 판타스틱 4, 지금도 판타스틱 4 하면 이들 4명 투수를 일컫는 거죠. 19승 6패 2.35의 평균 자책점 8번에 또 완투를 했는데 이때도 사이 영상 2위예요. 누구한테 뺏겼느냐 이번엔? 클레이튼 커쇼.
커쇼 선수가 그때 막 전성기로 막 뜨기 시작한 시기였었죠. 물론 본인도 쌍용상 2번 받았습니다만 또 2위에 2번 오르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어요. 자, 2012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부상이 오면서 할라데이가 어려운 시즌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11승 8패를 거뒀습니다만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평균 자책점이 4.49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그 시즌에 통산 2,000 탈삼진을 돌파를 했고요. 2013년도 통산 200승고지에 올랐습니다만 어깨 수술을 하면서 4승 5패 6.82 부진한 성적 내니까 할라데이 선수가 마침내 그해 12월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 시즌 2013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이후 4년이 흐른 11월 7일 본인이 직접 운항 중이었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더더욱 아쉬운 거는 할라데이 선수가 이 사고 난 비행기가 불과 본인이 사고 나기 4주 전에 이 비행기를 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중에 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약물을 복용한 게 드러나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조건이 아니었을 거라는 또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할라데이 선수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야구에서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워크호스는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선수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냐면은 워싱턴 내셔널스에 있다가 10년 계약을 하고 필라델피아로 넘어온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자신의 등번호가 34번이에요. 근데 필리스로 이적해서 등번호를 3번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할라데이 번호 34번을 자기는 달 수 없다. 이 선수를 기리기에서 영원히 남겨두자.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할라데이 선수가 더 젊은 선수에게 인상적인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할라데이 선수가 젊은 나이 생을 떠났습니다만은 현대 야구에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워크홀스로서 이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